미국 고등학교 졸업식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왕따 당하던 한국 유학생 서준이를 향해 전교생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죠. 도대체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고등학교 첫날이었죠. 전날 밤부터 계속 영어 인사말을 연습했지만 학교 현관 앞에 서자 모든 단어가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서준이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큰 문을 밀었습니다. 복도는 학생들로 북적였어요. 알록달록한 옷차림, 키 큰 학생들, 그리고 웃음소리와 영어가 뒤섞인 소음이 서준이를 압도했죠. 복도를 걸으며 서준이는 자신을 향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교실을 찾아 헤맸어요. 첫 수업은 역사였고 해밀턴 선생님은 서준이를 교실 앞으로 불러 소개시켰습니다. 애들아, 이쪽은 한국에서 온 새 친구 김서준이란다. 모두 환영해 주렴. 서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발음이 이상했는지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렸어요. 해밀턴 선생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으렴이라고만 말했죠. 서준이는 교실 뒤쪽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여학생이 잠깐 쳐다봤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역사 수업은 서준이에게 악몽 같았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선생님의 빠른 설명을 따라가기 힘들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서준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급식실로 향하는 길에 자신의 사물함을 찾느라 시간이 걸렸고 결국 급식실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테이블은 이미 차 있었어요. 서준이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김밥을 꺼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여러 남학생들이 그를 슬쩍 쳐다보며 웃고 있었죠. 그중 한 명, 브래드라는 이름의 금발 소년이 특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쟤 봐. 뭔 이상한 거 먹고 있어. 냄새 안 나냐? 서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영어로 대화하려 할 때마다 단어를 찾지 못해 답답했고 농담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후 수학 시간 선생님이 문제를 풀 사람을 찾았을 때 서준이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어요. 칠판에 나가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지만 돌아오는 길에 브래드가 발을 살짝 내밀어 서준이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교실에 웃음이 터졌고 해밀턴 선생님은 한숨만 내쉬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준이는 눈물을 참으며 걸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서준이의 미래를 위해 큰 희생을 하며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으니까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죠.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은 서준이를 괴롭히는 새로운 방법을 매일 찾아냈어요. 그날 아침 서준이는 사물함을 열었는데 안에 물이 가득 담긴 종이컵이 교묘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물이 쏟아져 서준이의 셔츠는 완전히 젖었죠. 복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서준이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괜찮아.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서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리사라는 이름의 갈색머리 여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서준이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했거든요. 리사는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고 가버렸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서준이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영어 수업 시간, 브래드의 새로운 장난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이 문학 작품에 대해 질문했을 때 브래드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서준이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요? 한국에서는 이런 소설도 읽나요? 교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밀턴 선생님은
브래드를 잠시 노려보더니 서준이를 향해 물었어요. 서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서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읽었던 소설이었지만 영어로 감상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어요. 네, 읽었어요. 하지만 서준이가 더듬거리자 교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밀턴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죠. 점심시간 서준이는 이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급식실에서의 시간은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책장 사이에 숨어 한국 소설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방과 후 서준이가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고 있을 때 브래드와 친구들이 다가왔어요. 야, 숙제 좀 도와줄래? 브래드의 미소는 친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나 집에 가야 해요. 서준이의 말에 브래드의 표정이 굳어졌죠. 왜? 너 영어 못해서 도와줄 수 없다는 거야? 브래드가 서준이의 책을 낚아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니면 그냥 너무 잘난 척하는 거야? 서준이는 말없이 책을 주었어요. 반항해봤자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내일은 수학 시험이잖아. 너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좀 도와주라. 브래드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 서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희생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냥 몇 명 도와주면 될까? 서준이는 잠시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브래드의 요구는 끝이 없을 테니까요. 서준이는 스마트폰을 들어 영어 공부 앱을 열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로 마음먹었어요. 언젠가는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요. 한 달이 지나자 서준이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의 놀림은 계속됐지만 이제 서준이는 그것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어요. 대신 매일 방과 후 학교 도서관에 남아 영어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안녕, 여기 자리 비었니? 어느 날 리사가 서준이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응, 앉아도 돼. 서준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책을 펼쳤어요. 매일 여기 있더라.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서준이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어 더 잘하고 싶어서. 내가 도와줄까? 내가 수학 잘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교환학습 어때? 리사의 제안에 서준이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방과 후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는 리사의 수학 문제를 도와주고 리사는 서준이의 영어 발음과 작문을 교정해 주었죠. 처음으로 서준이는 학교에서 친구가 생겼다는 기쁨을 느꼈어요. 수학 시간에 스미스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전미 고등학교 수학 경시 대회에 우리 학교 대표를 뽑으려고 해. 교장 선생님의 설명에 교실이 웅성거렸어요. 해밀턴 선생님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예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서준이는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에서도 수학 경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 그것도 영어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습니다. 신청해봐. 옆자리에서 리사가 속삭였어요. 넌 분명히 잘할 거야. 수업이 끝난 후 서준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브래드가 다가왔습니다. 야, 진짜 신청하려고. 문제 읽을 수나 있겠어? 서준이는 대답하지 않고 신청서를 완성했어요. 브래드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부터 서준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영어로 된 수학 문제집을 찾아 풀었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으로 찾아가며 공부했습니다. 때론 밤늦게까지 깨어있기도 했죠. 예선날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전날 밤 서준이는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아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충분해.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에 서준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선날 서준이를 포함해 25명의 학생이 강당에 모였어요. 브래드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서준이를 향해 비웃음을 던졌죠. 시간은 2시간입니다. 문제를 잘 읽고 답안지에 정확히 표시하세요. 감독관의 설명이 끝나고 시험이 시작됐어요. 서준이는 문제지를 받자마자 집중했습니다. 처음 몇 문제는 비교적 쉬웠고 점점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영어 문장이 복잡할 때는 2번, 3번 읽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제, 가장 어려운 증명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옆자리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슬쩍 보니 브래드가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자신의 문제에 다시 집중했어요.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교내 방송을 통해 스미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미 수학경시대회 학교 예선에서 최고 득점자는 김서준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리사가 제일 먼저 박수를 쳤고 이내 다른 학생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브래드만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죠. 전미 수학경시대회 지역 예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준이는 매일 방과 후 수학부 교실에서 특별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수학 담당 패터슨 선생님은 서준이의 실력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졌구나. 너라면 전국대회도 충분히 가능할 거야. 서준이는 그런 격려에 더욱 열심히 노력했어요. 영어 읽기 속도도 점점 빨라졌고 수학 용어들도 익숙해졌습니다. 간혹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모를 때면 리사에게 물어보았죠. 학교에서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몇몇 학생들이 서준이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설명하면서 서준이의 영어 실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야, 내일 시험 좀 도와줄래?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브래드가 서준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전히 비웃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이전처럼 노골적인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서준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만나자. 다음 날 점심시간 서준이는 도서관에서 브래드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그냥 가려던 찰나 브래드가 헐레벌떡 나타났어요. 미안, 코치랑 얘기하느라 늦었어. 브래드의 사과에 서준이는 조금 놀랐습니다. 1시간 동안 서준이는 인내심을 갖고 브래드에게 수학 개념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브래드도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해되네. 선생님은 항상 복잡하게 말해서 말이야. 브래드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이후로 브래드는 서준이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리는 있었지만 최소한 적대적인 행동은 줄어들었어요. 지역 예선 대회 전날 학교에서 작은 격려 모임이 열렸습니다. 스미스 교장 선생님은 서준이를 단상에 불러 학교를 대표해 참가하게 된 것을 축하했어요. 우리 모두 김서준 학생을 응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오길 바랍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는 가운데 서준이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무도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않았는데 말이죠. 대회 당일 서준이는 일찍 일어나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패터슨 선생님이 운전해 대회장으로 향하는 동안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걱정 마. 너는 이미 충분한 준비를 했어. 선생님의 격려에 서준이는 감사하게 미소 지었어요. 대회장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서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어요. 시험이 시작되자 서준이는 모든 주의를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갔어요. 영어로 된 복잡한 문장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시험이 끝났어요. 서준이는 지친 표정으로 나왔지만 대부분의 문제를 풀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땠어? 기다리고 있던 패터슨 선생님이 물었어요. 어려웠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서준이의 대답에 선생님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결과는 2주일 후에 발표된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서준이는 평소처럼 학교 생활을 이어갔어요. 리사와 함께 공부하고 가끔은 브래드의 수학 공부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 발표 날이 왔어요. 아침 조회 시간, 스미스 교장 선생님이 흥분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학교의 김서준 학생이 전미 수학경시대회 지역 예선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순간 강당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서 리사가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고 멀리서 브래드도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이로써 서준 학생은 다음 달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역사상 최초의 쾌거입니다. 해밀턴 선생님까지도 서준이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서준. 그날 이후 학교에서 서준이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는 학교의 자랑이었습니다. 지역신문에 서준이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유학생, 전미 수학경시대회 지역 예선 석권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작은 도시의 작은 화제가 되었죠. 학교 게시판에도 기사가 붙었고 교내 신문도 서준이와의 인터뷰를 실었어요. 미국에 와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서준이는 교내 신문 기자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언어가 필요 없는 세계라고 생각해요. 숫자는 어디서나 같으니까요. 이 인터뷰가 실린 후 많은 학생들이 서준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건네고 점심시간에 함께 앉자고 제안하는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서준이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친절하게 대했어요.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됐네. 리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방과 후에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니야, 그냥 일시적인 거야. 서준이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곧 다들 잊을 거야. 그러나 학교의 관심은 식지 않았어요. 특히 수학 선생님들은 서준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학년 말 주요 과목 성적 우수자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브래드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여전히 서준이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수학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는 멀리서 서준이에게 고마워라고 작게 말하기도 했죠. 전국대회가 다가오자 서준이는 더욱 집중해서 준비했어요. 패터슨 선생님은 방과 후 특별 지도를 해주었고 학교에서는 서준이의 시카고 여행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너를 위한 작은 환송회를 준비했단다. 출발 전날 스미스 교장 선생님이 서준이를 불러 말했어요. 모두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교내 식당에서 열린 작은 환송회에는 선생님들과 수학부 학생들, 그리고 리사를 비롯한 서준이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브래드도 와 있었어요. 시카고 가서도 최선을 다해. 브래드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면 학교가 더 유명해질지도 모르잖아. 서준이는 브래드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그것이 브래드 나름의 응원 방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카고에서의 전국대회는 서준이에게 커다란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상위 10% 안에 들어 동상을 수상했어요. 패터슨 선생님은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리사가 서준이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내가 우리 학교를 빛냈어. 그날 오후 해밀턴 선생님이
서준이에게 따로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무뚝뚝했던 선생님의 표정에는 이제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서준, 잠깐 이야기 좀 할까? 해밀턴 선생님은 교실로 서준이를 불렀습니다. 네, 선생님. 서준이는 긴장하며 따라갔어요. 내가 우리 학교에 온 첫날을 기억하니? 해밀턴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내가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었단다. 서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넌 내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구나. 해밀턴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내 끈기와 열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브래드 같은 아이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점이 놀라웠단다. 서준이는 쑥스러움에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해밀턴 선생님은 책상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스미스 교장 선생님과 내가 쓴 추천서란다.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될 거야. 서준이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다는 말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해야겠구나. 해밀턴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넌 우리 학교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어. 그리고 나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었단다. 그날 밤 서준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의 첫 학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게시판에 눈에 띄는 공고가 붙었어요. 졸업식 연설자 지원 공고였습니다. 매년 졸업식에서 학생 대표가 연설을 한다는 내용이었죠. 너도 지원해봐. 리사가 서준이의 팔을 툭 치며 말했어요. 나 영어로 연설이라고. 서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 내 발음도 이상한데. 내 이야기는 충분히 가치 있어. 리사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런 이야기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서준이는 망설였지만 리사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브래드도 지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서준이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준이는 최종 후보 3명 중 1명으로 선정되어 인터뷰를 해야 했어요. 브래드도 최종 후보에 포함되었습니다. 인터뷰 당일 서준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교장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브래드가 먼저 들어갔다 나왔고 이어서 서준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서준. 스미스 교장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왜 졸업생 대표로 연설하고 싶은지요? 서준이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도움과 친절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배웠고요. 서준이의 진솔한 이야기에 면접관들은 깊이 공감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왔을 때 브래드가 아직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잘했어? 브래드가 예상치 못하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 서준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너라면 잘했을 거야. 브래드의 말에 서준이는 놀랐지만 감사하게 미소 지었어요. 졸업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교는 분주한 분위기로 가득했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마지막 순간들을 즐기느라 바빴어요. 서준이는 졸업 연설자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축하해. 리사가 뛰어와 서준이를 안아주었어요. 난 내가 될 줄 알았어. 고마워. 서준이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걱정 마. 우린 함께 연습할 거야. 리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브래드는 결과를 듣고 처음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다음날 서준이에게
다가와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나보다 더 어울려. 브래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 이야기가 더 의미 있으니까. 서준이는 브래드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둘 사이에 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졸업식 전날 서준이는 연설문을 완성하고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발음과 억양에 특히 신경 썼죠. 잠자리에 들기 전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 어머니와 내가 한국에서 너무 보고 싶구나. 아빠, 엄마.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서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일 연설, 아빠, 엄마를 위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서준이는 졸업식 가운과 모자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1년 전 처음 이 학교에 발을 딛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불안하고 외로웠던 소년이 이제는 졸업 연설을 하게 된다니.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었죠. 학교 강당은 졸업생들과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준이는 다른 졸업생들과 함께 입장했어요. 모두 들뜬 표정이었죠. 서준이는 무대 옆에 마련된 연설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미스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가 끝난 후 서준이의 순서가 다가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올해의 학생 대표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서준 학생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서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강당은 순간 조용해졌고 수백 개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서준이는 준비한 연설문을 펼치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준입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는 영어도 서툴고 친구도 없고 모든 것이 낯설었죠. 서준이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과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단지 학문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배웠죠. 서준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리사가 앞줄에서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고 해밀턴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매일 조금씩 노력했을 뿐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서준이는 마지막으로 브래드를 바라보았어요. 브래드도 예의 그 장난기 어린 미소 대신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여정이 항상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의 빛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연설을 마치자 강당에는 한순간 정적이 흘렀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준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졸업식장을 채운 기립박수 속에서 서준이는 처음으로 이곳이 진정한 자신의 자리라고 느꼈습니다. 졸업식 행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서준이의 연설 이후 분위기는 한층 따뜻해졌어요. 학생들 하나하나가 단상에 올라 졸업장을 받는 순서가 이어졌죠. 서준이는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가슴이 설렜습니다. 김서준. 스미스 교장 선생님이 이름을 불렀을 때 서준이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단순히 졸업장을 건네는 대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서준 학생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고 서준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서준 학생은 단지 1년 동안 우리 학교에 있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우수한 학업 성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 성장을 보여주었죠. 스미스 교장 선생님은 서준이의 어깨를 가볍게 쥐며 계속 말했어요. 그의 끈기와 인내심, 그리고 타인을 향한 너그러움은 우리 학교의 가치를 완벽하게 대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준 학생에게 올해의 모범 학생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커다란 트로피를 들어보였고 강당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준이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이런 영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트로피를 받고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서준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1명, 2명. 그리고 마침내 모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졸업장과 트로피를 손에 든 채 서준이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옆자리의 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리사가 속삭였습니다. 나머지 졸업생들도 차례로 졸업장을 받았고 마침내 브래드의 이름이 불렸어요. 브래드는 환한 미소로 단상에 올라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잠시 서준이 앞에 멈춰 섰어요. 서준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긴장했지만 브래드는 예상치 못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해, 서준. 너는 정말 대단해. 서준이는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브래드의 손을 잡았어요. 한때 그를 괴롭히던 학생이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마워, 브래드. 너도 축하해. 모든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은 후 스미스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 학교의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길에서 항상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타인을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의 신호와 함께 모든 졸업생들이 모자를 공중으로 던졌어요. 환호성과 웃음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고 서준이도 기쁜 마음으로 모자를 던졌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학생들과 가족들은 학교 정원에서 작은 리셉션에 참여했어요. 서준이는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축하를 받으며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눴습니다. 해밀턴 선생님이 다가와 서준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앞으로의 여정에도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 선생님, 처음에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어도 괜찮아요. 서준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를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밀턴 선생님은 잠시 말없이 서준이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할 건 나야. 내가 나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리사가 친구들을 데리고 서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진 찍자. 서준이를 가운데 두고 여러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는 브래드도 있었습니다. 사진사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칠 때 모두가 환하게 웃었죠. 자, 이제 진짜 고등학생이 아니야. 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학 가서도 연락하자, 약속해. 당연하지. 서준이는 머릿속으로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순간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혼자였던 소년이 이제는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브래드가 다가와 서준이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있잖아. 내가 처음 왔을 때 내가 좀 못되게 굴었지. 미안해. 서준이는 잠시 브래드를 바라보았어요. 과거의 아픔보다 지금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우린 이제 친구니까. 브래드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그 순간 서준이는 자신의 여정이 단지 학문적 성취만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과 화해의 이야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준이는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면 여름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1년 동안 모은 기념품과 상장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받은 졸업 축하 카드를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여름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서준이는 잠시 짐 정리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 방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서준아, 친구들이 왔대. 호스트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준이가 현관문을 열자 리사와 몇몇 친구들, 그리고 뜻밖에도 브래드가 서 있었어요.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리사가 물었어요. 짐 정리하고 있었어. 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왔지. 리사가 신나게 말했어요. 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추억을 함께 만들려고. 친구들은 서준이를 데리고 도시 외곽의 작은 호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피크닉과 수영을 즐기며 하루를 보냈어요. 웃음소리와 대화가 끊이지 않았죠. 서준이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모두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어요. 브래드가 기타를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준이도 서툰 영어로 함께 노래했어요. 서준, 한국 노래도 들려줘. 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서준이는 쑥스러워했지만 친구들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한국 노래를 불렀어요. 모두가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죠. 와, 정말 멋진 목소리야. 리사가 감탄했어요.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대화는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각자 대학 계획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난 의대에 가려고 해. 리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공학을 공부할 거야. 브래드도 자신의 계획을 나눴어요. 순서가 서준이에게 왔을 때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했어. 수학이나 컴퓨터 공학을 생각하고 있지만 확실한 건 언젠가 다시 미국에 올 거라는 거야. 정말? 리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우리 또 만날 수 있겠네. 모닥불의 불꽃이 밤하늘로 타오르는 가운데 서준이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외롭고 두려웠던 이방인이 이제는 소중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니까요. 귀가길에 브래드가 서준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있잖아. 내가 처음 왔을 때 내가 한 행동들. 정말 미안해. 서준이는 잠시 브래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사과받았잖아. 아니, 제대로 하고 싶어. 브래드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난 그저 내가 너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넌 나보다 훨씬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없었다면 난 여전히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서준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장했어. 그게 중요한 거지. 다음 날 스미스 교장 선생님이 서준이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에 들를 수 있는지 물었어요. 서준이가 교장실에 들어서자 해밀턴 선생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것을 전하고 싶었네. 교장 선생님이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이건 우리 학교에서 주는 특별 장학금이야. 내가 다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을 때 사용하길 바래. 서준이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선물이야. 해밀턴 선생님이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열어보니 아름다운 만년필이 들어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새 챕터를 쓸 때 사용하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에는 호스트 가족과 리사,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서준이는 1년 전 불안한 마음으로 도착했던 이 공항에서 이제는 아쉬운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연락할게. 리사가 서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잊지 마. 너는 항상 여기에 친구가 있어.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보딩 게이트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돌아보았어요. 모두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 순간 서준이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서준이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어요. 외로움과 두려움, 눈물로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는 성장과 우정, 그리고 자신감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영어 실력도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고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배웠죠. 서준이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매일 일기를 써왔던 노트였어요. 처음 페이지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나는 할 수 있을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서준이는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해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낼 것이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작아져 갔습니다. 서준이는 가슴속에 따뜻한 확신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올 것이라는 확신이었죠.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소년이 아닌 자신감 넘치는 청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16시간의 비행 끝에 서준이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부모님이 환한 미소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서준아. 어머니가 서준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 우리 아들이 훌쩍 커서 돌아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도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준이는 자신의 경험을 부모님께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겪었던 어려움부터 수학 경시 대회, 그리고 졸업식까지 모든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모님은 때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때로는 자랑스러운 미소로 서준이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 해냈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았다면 더 자주 연락했을 텐데. 괜찮아요, 아빠. 서준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과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서준이는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방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편안함도 느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서준이는 미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어요. 그날 밤 서준이는 리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 고마워, 모든 것에 대해. 리사의 답장이 곧 도착했어요.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준이는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서준이 자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졌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죠. 며칠 후 서준이는 지역 도서관에서 영어 동아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서준이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노력했더니 어느새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외국인들이 저를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준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낯선 것에 대해 편견을 갖기도 해요. 하지만 진심과 노력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브래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서준이는 브래드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괴롭히던 학생이 어떻게 진정한 친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서준이는 마무리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다면 반드시 빛나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날 저녁 서준이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죠. 처음에는 외롭고 두려웠지만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쓰며 서준이는 미소 지었어요. 비록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성장은 편안한 곳을 벗어날 때 시작된다는 것도 깨달았죠.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준이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전교생의 기립박수를 받는 순간이 찾아올 테니까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서준이는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서준이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트로피나 상장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는 용기와 타인과 나누는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것이 바로 미국 고등학교에서 왕따 당하던 한국 유학생이 졸업식 날 전교생의 기립박수를 받게 된 진짜 이유였습니다.